재학생이 어느 정도 합격했고 N수생이 어느 정도 합격되는, 대부분의 N수생은 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갖다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올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데가 또 의대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원이 원점으로 회귀된다고 하면 과연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걱정들을 갖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들이 발표한, 그러니까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가천대, 아주대가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발표했죠. 이걸 갖다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내용은요, 일단 2025 입시 결과도 아셔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대학, 뭐 가천대, 아주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의 입시 결과는 어땠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입시, 그러니까 증원 전이죠. 가천대, 아주대 같은 경우도 증원 전이니까 그때의 입시 결과와 비교해서 결국 입시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갖다 한번 내신 등급의 변화를 갖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재학생과 N수생의 합격 비율 분석. 그러니까 재학생이 어느 정도 합격했고 N수생이 어느 정도 합격되는, 대부분의 N수생은 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뽑은 대학들이 있죠. 근데 N수생을 많이 뽑았다는 얘기는 그 학교들은 사실 특목고 자석을 많이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빠지기는 했는데 뭐냐면, 그래서 일반고와 특목고 자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지 50% 것과 70% 것을 갖다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금 목차가 빠지긴 했지만 일반고와 특목고 자석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부 사례는 어떤지,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 서류평가에 맞춰서 왜 이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학생부를 갖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추천형을 보면은 연세대 추천형은 좀 바뀌었죠. 2024년도에는 뭐가 없었죠? 수능 최저가 없었죠. 1단계 5배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했고, 올해는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그랬더니 이제 내신 등급에 대한 차이가 있죠. 70% 것이 작년에는 1.03이었는데 2025년도 이번 입시에서는 얼마죠? 1.01이었죠. 그러면서 의예과 추천형 Z 점수 구간이 학교 설명회에서 1.9에서 2.1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우 수형을 갖다 보면 2024년도에는 42명을 모집을 했고 경쟁률이 11.33대 1이었고 충원이 21명이었죠. 그때 50% 컷하고 70% 컷을 비교해 보면 50% 컷이 1.12고 70% 컷이 1.18이죠. 이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사실 뽑힌 거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어떻죠? 연대의 활동우 수형의 내신 컷이 50% 컷, 70% 컷이 1등급 대야, 1.1등급 대야. 그러니까 좀 편하게 느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죠? 그 42명에 11.33대 1이었는데 이번 입시에서 45명에 14.29대 1이나 이렇게 지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근데 등급컷이 어떻게 됐죠? 50% 컷이 1.04, 70% 컷이 1.09였죠. 뭐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는 1.0에서 1.2등급대가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24년도에 보면은 2024년도 활동우 수형 면접 대상자 기준 수능 최저 충족률이 72.7%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충원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갖다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비슷하다고 봤었을 때 학교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 면접 대상자가 80%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 72.7%라고 했거든요. 올해 것을 갖다 이제 올해 그 수능 최저 충족률과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 똑같이 가정을 한번 해보면 1단계 4배수에 45명에 0.8, 그죠? 80%만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72.7%면 1단계 통과자 중에서 대상자는, 수능 최저를 갖다 통과한 대상자는 104명이라는 거죠. 근데 모집 인원이 얼마가 되죠? 모집 인원이 45명이었고, 충원 인원이 29명이면 총 인원이 74명이죠. 그러면은 대상자 104명 중에 74명이니까 합격률은 얼마죠? 71%가 돼요. 0.7을 71%가 되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대가
다단계 전형을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계별 전형에서 합격률이 거의 70%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카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따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1단계 통과하고 합격률이 71%구나. 이제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럼 연세대 의예과 N수생 합격 인원은 작년에 이제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N수생 합격 인원이 얼마냐? 50.4%라고 했고, 그 중에서 정시 N수생이 74.5%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수시에서는 N수생이 얼마가 뽑히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직 올해 것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결과를 보면 총 모집 인원이 112명이었죠. 이 중에서 N수생 입학 인원 112명 중에서 50.4%를 갖다 하니까 N수생 입학 총 모집 인원 112명 중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4%였으니까 56명이 입학을 하게 되니까 56명이 입학을 한 거죠. 근데 N수생 정시 인원은 얼마가 되죠? 49명인데 정시 N수생의 비율이 74.5%라고 했기 때문에 36명이죠. 이 얘기는 뭐다? N수생 수시 합격 인원이 전체 56명 중에서 정시가 36명이니까 빼면 얼마가 되죠? 20명이 N수생에서 합격했다는 얘기죠. N수생들은 이제 어디에서 추천형은 아닐 테니까 그럼 활동 우수자 전형과 이제 기회균형에서 이제 42명에다가 작년도 3명이었으니까 45분의 20이었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죠? 무려 N수생의 합격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죠? 44%로 다수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N수생을 많이 뽑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디면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뽑기 때문에 N수생의 합격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12, 1.18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걸 보면은 1.04, 1.09 그러면 경쟁률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1.04, 1.09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특목고 자사고보단 올해는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신도 내신도 1.1등급대라 하더라도 학생부나 이런 부분 자신 있으면 한번 연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예상하기에 반드시 경쟁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를 보겠습니다. 카톨릭대는 지역균형은 작년에 1.0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최저가 1.03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수능 최저 충족률이 40.7%니까 그죠? 37명 정도가 이제 37명 정도가 그다음 대상자가였고요. 충원 인원은 6명이 됐죠. 10명에다 6명이니까 수능 최저 통과자 37명 중에 16명이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6명에 대한 등급컷이 최저가 어디까지 갔다? 1.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는 1.0이었는데 6명이 충원이 나오면서 1.03까지 합격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은 1단계 합격자가 4배수죠. 그러니까 항상 카톨릭 때는 400명 내외가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0명을 뽑거든요. 1단계 합격자 4배수 100명 중 면접 결시가 28명이었어요. 근데 그럼 면접 응시를 72명이 했을 거 아니에요. 28명이 결시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62명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뽑아놓은 학생들 중에서 대상자는 몇 명이었다? 62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모집 인원이 얼마죠? 25명에 충원 인원이 19명이야. 그러니까 44명이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자 최종 합격률은 62명 중에 44니까 앞에 제가 연세대에서도 언급했듯이 다 똑같이 얼마가 나왔죠? 70%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1단계만 통과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70%가 된다. 카톨릭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학교장 추천이야. 학교장 추천이니까 과거 영재고 학생 추천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은 서울대 지역균형을 받는 게 아니라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을 받죠. 근데 학교당 한 명이죠. 학교당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만약에 다 서울대나 이런 데로 중복 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죠. 특목고 자사고 1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대, 이제 서울대 직윤하고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고민하실 텐데, 나는 서울대학교가 우선이야. 그럼 무조건 서울대 직윤을 쓰셔야겠죠. 근데 나는,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갖다, 오히려 좀 보루로 삼고 싶어. 그리고 서울대는 오히려 도전해 볼래, 일반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연대 같은 경우도 어때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뽑히죠. 성균관대도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뽑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서울대학교가 안 되면 카대를 지원하지 못하면 연대 성균관도 또 성균관대도 안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대를 전략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서울대를 갖다
뭐 직윤과는 면접일이 같으니까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톨릭대에 대한 부분들도 1단계가 통과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률이 얼마다? 70%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려대를 보겠습니다. 고려대를 보면은 학교 추천 전형이 1.08이었죠, 작년에. 근데 올해는 경쟁률이 20.5대 1이었고 1.05 정도로 소폭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수능 최저 충족률이 27.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명 곱하기 20.5대 1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7.2%면 100명 정도가 이제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춘 거죠. 근데 모집 인원이 18명에다 충원 인원이 얼마죠? 26명이니까 44명까지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자 100명 중에, 이거 일괄이니까 44명까지 합격했으니까 합격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44%가 되는 거죠. 학업부 숫자 전형을 보면은 학업부 숫자 전형은 작년에 사실 8명이 2월이 나왔었죠. 그래서 70%까지 1.2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일괄로 바꿨죠. 작년에 1단계 5배수였고 그랬는데 올해 경쟁률이 얼마가 됐습니까? 더 올랐죠. 38.34대 1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70% 것은 어떻다? 비슷하게 나오죠. 1.23으로. 그죠? 그래서 휴브렌에서도 1.0에서 1.4 등급대가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학업부 숫자 전형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은 36.7%였으니 일괄이니까 29명 곱하기 38.34대 1 곱하기 0.367 하니까 얼마가 되죠? 408명이 대상자가 됐고 모집 인원 29명에다 충원 인원 33명이니까 62명까지 된 거죠. 그럼 이제 수능 최저 충족자 408명 중에서 62명이니까 한 15%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중에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등급 컷이 작년과 어떻다?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계열적합형이 내신이 굉장히 올라갔죠. 계열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죠. 1단계 5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는데 70%까지 1.92였는데 이번에 70%까지 1.66이었어요. 그래서 계열적합형 면접 응시율은 96%였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5배수 중 면접 응시자 15명의 5배수 곱하기 0.96이니까 72명 정도가 이제 면접을 갖다 응시한 건데 모집 인원 15명에 충원 인원 10명이니까 얼마가 합격을 했죠? 25명 정도가 합격을 했죠. 그러면은 72명 중에 25명이니까 얼마가 돼요? 34% 정도의 합격률을 갖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을 했으면 34%까지 합격을 했다. 근데 내신이 굉장히 이제 올해 계열적 합격은 좀 올라갔죠. 그래서 내신 3포도를 보면 어디죠? 이게 이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요게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하죠. 박스 하단은 25%, 박스 가운데 있는 선이 50%, 박스 상단이 75%인데 합격자 평균이 1.03이죠. 그죠? 1.03이니까 이거는 뭐 그 끝에 된 학생들은 1.1까지는 된 거죠. 1.1이 안 되죠. 1.08 이 정도까지 된 거죠. 1.2가 요 가운데 선이 1.2니까 한 1.07, 1.08까지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이 내신 등급에서 지원하기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잖아요. 그다음 서류평가도 20에서 10으로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대 학업 숫자 전형을 보면 합격자 평균이 1.18이었다고 끝에 있는 것이 1.5까지가 대부분 합격했다고 하고 그 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죠. 그러니까 1.6등급대가 한 명 정도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등급부터 1.4등급대까지 한 5명 정도 고대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대부분 1.0, 1.2, 1.2 그리고 이제 한 명 정도가 1.4였거든요. 요 정도 안에서 이제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계열적합형은 어떻게 되죠? 계열적합형 아무래도 과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은데 합격자 평균이 1.57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70%까지 1.66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고대 계열적합형을 보면 2등급대가 딱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 정도가 딱 한 명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이 있는 거, 1.0이 점이 있는 거 보니까 1.0인 학생도 합격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1.0과 2.2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1.3등급부터 어디까지 한 1.8, 1.9 정도까지 해서 합격이 이루어진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은 1.5부터 1.6 사이에 요 등급대에서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고대 개적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넣었죠. 그래서 1.6등급대 정도인
학생들이 주로 1.6, 1, 이 정도가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대는 어떨까요? 고대 N수생의 비율은 어떨까요? 고려대 의예과 N수생 합격 인원을 보면은 43.4%가 작년 기준입니다. 정시는 N수생 78.8%였습니다. 총 모집 인원 112명이죠. N수생 입학 인원이 112명 중에서 43.4%였으니까 얼마가 되죠? 48명이 되고, N수생 정시 인원이 45명 중에서 78.8%였으니까 35명이죠. 그러면 N수생 수시 합격 인원이 얼마죠? 13명이죠.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재학생이니 N수생 수시하고 무수형과 계열적합형 고른기회균형 합격 비율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얼마? 26%다. 그러니까 그러면 74%가 그 일반고 학생들이 됐고 26%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는 주로 어디가 됐을까요? 주로 이제 계열적합형에서 대부분이 이제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합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일반고 비율이 74%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이제, 지역균형이 이제 1.0, 올해도 1.0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얼마였죠? 70%까지 1.05였고, 요번에는 70%까지 1.20이 됐죠. 근데 인원이 이제 33명에서 29명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지역균형 지원자 대비 수능 최저 충전이 61.8%입니다. 그죠? 수능 최저가 이제 3합사 탐구 하나에서 탐구 평균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22명의 6.9대 1에 67.8%였으니까 103명이 수능 최저 통과를 했고, 모집 인원 22명과 그다음 충원 인원 21명 합치면 이제 43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단계 통과 자정 합격률이 얼마가 되죠? 103분의 43이니까 41.7%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르네상스 2022년도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 합격자 중 3합사 탐구 하나인 학생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75.4%. 올해부터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기죠. 그때하고는 다르죠. 수능 최저가 올해는 3합사의 탐구입니다. 전년도까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고, 올해 새로운 입시에서는 이제 뭐가 생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이제 올해 2026 입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3합사 탐구 평균이기에 60%대 후반대 정도, 이 정도 이제 지역균형과 비슷하게 수능 최저 충족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입시 결과만 본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없었으니까 면접 응시율 80%라 가정을 하고 이제 29명의 3배수 곱하기 0.8하면 69명이 되고, 모집 인원 29명의 충원 인원 14명이니까 43명이야. 그럼 1단계 통과자 최종 합격률은 얼마가 되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한 62.3%가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2.3% 정도가 합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그렇죠. 근데 경희대에서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합격자 3포도 지역균형에 당연히 1.0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 네오르네상스 전형 33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33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70%까지 얼마였다? 1.05. 그죠? 작년 때 1.20으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1.20으로 요게 이제 3포도죠. 작년도 3포도, 올해 3포도. 근데 경희대는 요번에 설명회 할 때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7대3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근데 올해는 인원이 더 줄죠. 25명으로 줍니다. 그러면 30%라고 하면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7, 8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33명일 때 3등급까지 있었지만 29명일 때 3등급은 없어졌죠. 2.6등급이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되면은,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는 한 2.5등급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반고는 제가 볼 때 1.0이나 1.1등급 때까지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네오르네상스 전형 출신고의 현황을 보면은 의예과가 얼마죠? 일반고 비율이 69%였고 특목고 자사고가 31%였죠.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2학년도 이때는 어때? 수능 최저 3합사에 탐구 하나가 있을 때였죠. 이때는 일반고 비율이 72.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들은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번에 경희대 의학과 설명할 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의예과가 보면은, 지원자는 30.3%였는데, 그죠?
지원자는 30.3%인데 합격자는 65.5%.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제 원래는 졸업 그 자를 갖다 많이 뽑았던 데가 경희대거든요. 졸업자를 많이 뽑았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뽑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논조가 좀 바뀐가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뽑는 데는 졸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 일반고 비율이 그 졸업 예정자가 30.3%고 그 지원은 30.3%밖에 안 했지만 합격률이 65.5%였어.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는 사실 일반고 비율이 70%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그 졸업자를 많이 뽑았다는 얘기는 그 영재고 학생들 졸업한 뒤에 그죠? 이런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졸업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7대 3으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올해와 같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 의예과 졸업자 중 지원 현황 30%밖에 안 됐다. 학교 설명회 때 얘기한 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70%가 N수생이면 2026학년도에 수능 최저까지 적용될 경우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 현황을 보면 고3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다. N수생이라고 별도의 감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잠재력을 갖춘 고3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재학생들 졸업생의 비율을 7대 3, 일반고와 졸업생의 비율 7대 3, 그러니까 일반고와 졸업생의 비율을 7대 3으로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좀 더 뽑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를 보시겠습니다. 한양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죠. 39명일 때 서류 1.41 등급이었는데 요번에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 서류형과 추천형이 비슷하게 나왔죠. 서류형이 30명인데 합격자 평균 1.44 대 1이고 25명의 추천형이었는데 1.43이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추천형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66%였고요. 지원자 중 수능 최저 충족 인원 25명에 27.9대 1에 0.66은 460명인 거죠. 근데 모집 인원 25명에 충원 인원 37명, 62명이 뽑혔으니까 전체 수능 최저 충족 인원 중에서는 13.4%가 뽑힌 거죠. 그래도 충원 인원이 25명에 37명이면 거의 한 150% 이상 나온 거죠.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희 휴브레인 합격한 학생들도 서류형 1.6등급 대 추천형이 1.0에서 1.4등급 대인 학생들이 합격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2024 한양대 의예과 N수생 합격 인원이 41.3%라고 했거든요. 정시 N수생이 69.6%였고요. 그건 총 모집 인원이 110명이었는데 N수생 입학 인원이 110명 중에 41.3%였으면 52명이었고 N수생 정시 인원이 68명인데 69.6%였으면 47명이었죠. 그러면 N수생 수시 합격 인원은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11.9%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N수생들 이런 대학들의 어디가 그 대학들이 N수생들을 더 선호하는지를 갖다 보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천대를 보겠습니다. 가천대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5명이었는데, 그죠? 그 15명이 됐고, 그래서 이제 90% 것이 1.08로 갔고, 가천의학학은 20명에서 33명은 늘었죠. 근데 70% 것이 는 탓도 있지만 70% 1.90이었는데, 요번에 70% 것은 2.16이고 90% 것이 2.87입니다. 휴브레인에서 1.9에서 2.6까지 합격한 1.9가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1단계 학과 매년 그렇지만 1.4, 1.5, 1.8 등급의 일반고 학생들 1차는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3합3이니까 되게 높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천대는 학교 설명회 때도 내신 안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수 과목과 비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가천대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제가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학교 설명회 때 2024학년도 일반고에서는 56%, 특목고 자사고가 4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한테 불리하게 적용하는 전형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재학생 비율은 70%, N수생은 30%라고 작년도 가천 의학학 설명회 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가천대 의예과는 수능 최저를 갖다 발표하지 않죠. 그래서 의예과 3개 영역의 각 1등급에 대한 의예과 3개는 각 1등급인데 그러니까 의예과 3개형의 각 1등급인 인하대 교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인하대 교과가 지역균형 3개 각 1등급일 때 37%죠. 그죠? 그러니까 가천대하고 의대 이제 3합 3이니까 3개형 각 1등급이니까 인하대 교과도 그렇죠. 그러니까 37%죠. 고려대하고 부수자정은 4합 5인데 36.7%였죠. 그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가천대 1단계를 통과되는 학생이 조금 더 높다고 하면 가천의학과 1단계 통과자 수능 최종률을
40%라 가정하면 33명 곱하기 5배수 곱하기 0.4, 40번 66명이죠. 근데 모집 인원 33명 중에 충원 인원 14명이어서 47명이죠. 그렇죠. 근데 66분의 47이니까 역시 71점이에요. 1단계 통과되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격률이 얼마가 된다? 70%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1단계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단계가 돼야지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률이 7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내신과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대한 것을 갖다 신경 쓰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를 보면은, 아주대는 이제 그 20명일 때 내신 최고가 2024년 1.07, 평균이 1.68, 최저가 2.4. 이 최저 2.4는 저희가 합격시킨 작년에 자사고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인원이 40명은 늘었죠. 그죠? 근데 충원 인원이 28명이었고, 근데 오히려 평균이 작년에 20명일 때보다 높아졌죠. 이 얘기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 최저 인원은 이제 최저는 3.0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자의 산포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합격자의 산포도를 보면은 1등급부터 2등급,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산포도거든요. 저런 분포를 보이죠. 근데 이제 아주대 에이스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52.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는 뭐죠? 수능 발표일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대상으로 3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 중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이렇게 보면 567명인 거고, 이 중에서 3배수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집 인원과 그 40명과 충원 인원 합치면 68명이니까 11.9%가 되는데, 내가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을 맞췄다 하더라도 맞춘 인원이 567명이나 되니까 3배수 안에 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3배수가 돼야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데 합격 내신 산포도를 보면은 의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높거나 이런 분포가 아니죠. 골고루 합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학생부에 자신 있으면은 한번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인원이 줄죠. 인원이 주니까 40명에서 20명 됐었을 때, 이때는 이제 저 2024 입시 결과를 갖다 검토해 보시면 최저가 2.49였죠. 그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마찬가지 2.5 정도까지 넣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를 보면은 이제 의대의 그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을 보면은 최초 합격자는 75%, 재학생이 75%, 졸업생이 25%였는데 등록자는 7대 3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유형별 비율 보면은 지원자 합격 비율, 등록자 비율이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비율이 67.5%였고 자공고가 2.0, 자공고까지 합치면 70%가 얼마죠? 일반고인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가 30%가 합격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서는 과학고도 1.5%가 있는데 등록자에서 이제 과학고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재학생과 일반고 비율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변수를 갖다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평가의 이제 산포도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학들,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대학의 서류평가 방향은 뭐냐? 1위가 뭐죠?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성적의 우수성, 전 과목 성적의 우수성,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이 위주이고 5위가 독서 소양이고 1위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도, 근데 이거는 뭐 서울대만이 아니라 작년에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공통과목 성취 수준을 발표했거든요. 2024년도에. 그거를 가져와서 발췌했다. 예시로 발췌한 거다라고 서울대학교가 대입정책 포럼에서 얘기를 했죠. 성취 기준이 지질시대를 통해 지구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인 거고, 성취 수준이 지질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구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가 A인 거죠. 근데 우리 학생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층과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 동안 지구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구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C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경희대 의학학 계열 설명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수업 내용을 활용하여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경희대도 뭐라고 하죠? 서울대학교가 1위가 문제기억력이라고 얘기했듯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기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설명회 때 얘기한 걸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대학은 등급만 가지고 학생의 학업 수준을 따지지 않으며 예를 들어 학생이 수학 과목에서 한 학기에 3등급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학기에서 전부 1등급을 받을 경우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간주한다. 성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기주도성, 적극성, 책임감과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 학업 역량 요소 중엔 탐구력을 보는데 이는 특정 수업 시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융합적 사고라든지 다른 과목과의 연계, 과목 간의 융합적 창의성 및 문제의 발견 능력을 중요시한다. 동기의 구체성 또한 보며 탐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또한 본다. 계속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문제 해결력인 거죠. 그죠? 진로 역량이란 자기주도성을 의미하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관심도 또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둘 필요는 없으며 어느 분야든 본인의 관심을 위한 활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진로가 바뀌었음에도 주도적인 활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주도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각 대학별 의예과에 합격한 사례들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제 연대 의예과에 합격한 사례죠.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치료 백신 관련 탐구에서 트랙세포를 접하고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에 호기심을 느껴 트랙세포의 작동 메커니즘과 면역치료에서의 활용 주제로 탐구하여 영문 보고를 작성하고 학우들에게 유창하게 발표함. 트랙세포의 면역 억제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읽고 그 기전의 억제성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용의 대사방에 수지상 세포 매개성으로 분리해 정리함. 트랙세포가 종양 마이크로 환경에서 면역 회피를 유도함을 학습하며 트랙세포를 사멸시키면 면역 회피를 피할 수 있으랴 추측하고 가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발제독하고 트랙세포의 사멸 시 자가 면역이 발생할 수 있고 생성으로 면역 회피가 강화됨을 배우며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함. 다른 방안으로 트랙세포의 표면 단백질은 NRP1 제거와 이에 따른 IFNY 생성으로 세포 약화가 가능함을 알게 된 트랙세포 표적화를 특이적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존 면역 요법과 조합한다면 현재 암치료를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함. 보면 이제 가설과 추론 했는데 자기의 가설이 틀렸다는 거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심화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잘 나타나는 개인별 실택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생명과학도를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전사인자를 통해 세포 분화가 가능함을 배우며 분화 조절에 대한 궁금증으로 도서 세포 생명의 다이크로 코스모스 탐사기를 읽고 전사인자 조작을 통한 세포의 리프로그래밍으로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계통의 세포로 곧장 전환 가능함을 정리함. 이 과정에서 평소 관심 분야인 신경과 연결해 자가재생력의 한계가 있는 신경세포의 분화를 통한 신경재생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함. 먼저 전사인자의 구조를 학습하고자 분자세포 생물학 전공도서를 활용해 전사활성 억제 인자는 DNA 결합 영역과 염색체 응축 및 전사 억제 보저인자의 결합을 유도하는 억제 영역으로 구성됨을 학습함. 이후 비신경세포인 교세포들의 개념을 확립한 뒤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가능한 벼라교세포에 주목함. 영문학술 자료를 찾아 읽으며 손상된 척수에서 과발현되는 NGN2가 미승성 뉴런을 생성한다는 결과를 통해 NGN2의 적사 억제가 뉴런 활성화 밀접할 것이라 추론하고 나아가 NGN2의 강제 발현을 통해 글루타민성 뉴런으로 전환되었다는 연구를 근거로 삼아 벼라교세포를 이용한 신경재생 가능성의 주장에 논리성을 저함. 항상 심학습한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학습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고 문제 해결력이 다 잘 나타나 있죠. 요번에 이제 진로활동 보시겠습니다. 2학년 진로활동 이후 신경계 약물이 체내 사이토크롬 P450과 반응해 에폭사이드를 갖다 생성해 독소를 유발함을 알고 고급화학에서 배운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과산소산 작용기에 의해 알케인이 불안정한 결합각의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해 반응성이 높은 에폭사이드로 산화됨을 이해함. 이후 CYP450에 의한 B1의 에폭시화에 주목해 AFB1으로 인한 신경염증 자료를 읽고 AFB1이 에폭시화된다면 SEH의 활성 증가와 함께 뇌신경염증 및 시누클레인 병리가 발생됨을 학습한 이후 CYP450에 의한 에폭사이드를 알켄으로 돌리는 첨가 반응이 가능할 것이라 유추하며 항상 문제 해결력이 있죠.
AFB1, 에폭사이드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함. 하지만 SEH의 다른 신경 보호 기능을 확인하며 SH의 억제는 신경 독성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EET 등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 분자와 결합하지 않도록 융합과학 시간의 탐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 SEH를 단백질 고문자 형태로 패킹하고 혈내장벽 붕괴를 위한 TFR 수용체 및 단일 결론 항체를 부착하는 표적 지향형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갖다 고안함. 이것이 이제 그 합격한 학생의 이제 진로 활동이었죠. 요번에 이제 기하를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 간 융합이라는 게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운 벡터에 다가가고자 관련 도서와 자료조사를 통해 벡터를 활용하여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외적 벡터 공간 등의 개념을 추가 학습 후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된 개의 벡터의 탐구함. 화학 시간에 학습한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값으로 재해석하고 벡터의 합성으로 구해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함. 또한 무극성 분자의 쌍극성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배울 당시 잘 와닿지 않던 메테인의 결합각을 비롯하여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성 해수가 오르긴 분자의 결합값을 내적을 이용해 구함. 나아가 현대인을 위한 물리 이해 수강을 통한 스핀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쌍극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받는 돌림을 벡터의 외적으로 나타내고 핵자기 공명과 MRI 원리에 대해 탐구한 2차 곡선 단원에서 XY는 2차항이지만 이를 갖는 2차 곡선은 다루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해당 항을 갖고 같지 않은 2차 곡선들 간의 관계를 2차 형식의 대각화와 좌표계 회전의 대응을 통해 분석함. 또한 2차 곡선의 일반항의 개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개형과 회전각도를 구하는 식을 도출함. 끊임없는 지식 확장적 활동으로 뛰어난 탐구 능력을 발휘함. 그러니까 교과 본연의 역량도 있지만 기하와 화학과 물리의 교과 간 융합도 잘 나타나 있는 세특인 거죠. 또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확률과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과학장에서 나아가 습득한 지식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며 학문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진로와 연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임. 확률문법 단원에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큰 수의 법칙을 학습하며 부분의 근거한 전체에 대한 추론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품은 해당 법칙을 정교하게 해석하고자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 강의, 수강 및 확률 부등식 등 심화 개념을 학습하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교과 본연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보통 이제 애들이 뭔가 분석을 하려면 진로하고 연결시켜서 해도 좋은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교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죠?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 강의, 수강 및 확률 부등식 등 심화 개념 학습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해당 법칙을 스스로 증명한 특히 확률 문법에 관계없이 확률 변수가 평균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확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에게 질문에 끝내 풀이하는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돋보임. 이후 이어진 통계적 추론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1학년 연간 탐구활동에서 수행한 감각이 다른 감각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 실험 통계 분석에 카이 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적용하여 해당 실험의 변수 간의 관계 및 가설을 검증함. 일련의 탐구를 통해 자연사회 현상의 자료를 수집 추론해 결론을 내리는 학문인 통계의 유용성을 몸소 체감함을 밝히고 통계를 분석하며 착안한 가설 검증의 질병 기전 파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지를 강조함. 여기 보시면 교과 본연의 역량도 굉장히 깊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뭔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진로하고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또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갖다 카이 제곱 검증과 피셔의 검증을 통해서 통계 깊이 있는 심화학습한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제 교과 간, 그래서 학년 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 깊게 나타나 있고 교과 본연의 역량도 깊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대부분 다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대를 지원할 때 이제 의대를 좀 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 분명히 일반고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고 비율이 높은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은지도 반드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재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한다고 한다면 학교 선택하는데 의대가 이제 원점으로 회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신다고 한다면 뭐 수도권 의대과에서 이제 성균관대 의대나 가천대, 아주대 의대, 인하대 의대는 원점으로 회기되고 나머지 대학은 이제 원점으로 회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갖다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뭐
분석하신 다음에 물론 더 경쟁력 있는 건 나의 내신, 내가 수강해야 될 이수 과목, 나의 학생부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갖추셔서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꼭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